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엘입니다. 장중에 펼쳐지는 매매 시그널 잡기,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즐겨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일지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아주실 전문가분들입니다. 변영인 대표,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 모시고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죠. 이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장이 시작한 뒤에 바로 이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을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시장 확실히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오늘 시장도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네. 최근 시장 어떻게 보는지 살짝 이야기 듣고 넘어가 볼까요? 예, 최근 미국 증시 실적 호재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고 어제는 넷플릭스가 예상치의 어떤 이 실적을 크게 좀 상회했다라는 네. 어떤 전망치, 그리고 어제 간밤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했다. 네, 오랜만에. 긍정적인 어떤 실적 기조가 사실 이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들을 좀 다소 완화시켜주는 이 완충제 작용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증시가 3거래일 같이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상황도 양지수가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네. 좀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증시도 3거래 연속 지금 이 상승 기조 좀 유지해가는 이 모습, 이 부분 저는 사실상 이게 미국 증시와 우리가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커플링 현상으로 인한 반등이 좀 아니겠는가.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이렇게 우려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 그리고 유럽은행에서도 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좀 단행했었죠. 네, 이런 빅스텝 불확실성 요인들이 시장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사실상 이 단기 낙폭 과대했다는 이 매수 반발 심리가 좀 작용된 효과가 아닌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공시 분석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포스코 케미칼 각각 봐주신다고 합니다. 두 개의 종목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 영국의 UAM 개발회사입니다. 영국의 버티컬사와 이 공동 의양 협력 계약서를 좀 체결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공시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 2분기 사상 최대 또 실적을 좀 달성을 해주면서 기대감을 좀 수반해주고 있는데, 실적 상승 요인과 향후 전망까지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종목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죠. 하나씩 종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이력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977년 8월에 설비됐고 1987년 5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항공기,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CCTV 등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돼서 굉장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실 때 이 도심항공, 최근에 또 테마로 움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길래 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먼저 기타 경영상 자율 공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회사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사와 공동 협력 의향서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당사는 영국의 UAM 체계 개발 업체인 버티컬사와 아래 내용으로 공동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에 양사가 동의했다. 이게 사실상 이 기타 경영사항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이 뼈대 안에서만 발표가 되다 보니까 후속되는 내용들 좀 미비한 것 같고, 투자자가 봤을 때는 그냥 공동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구나 정도로만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네. 회사는 이 기타 경영상황 공시 이후에 보도자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좀 발표를 했었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이 버티컬사와 이 도심항공 이 모빌리티죠. UAM 관련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좀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이 버티컬사가 지금 현재 이 개발 양산이 아직 확연하게 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 주문만 1,400여 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뭐 기술력을 수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사업 협력 부분은 단순한 어떤 협력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이 납품 이력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공동 개발 형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회사 측에서는 뭐 크게 좀 네 가지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버티컬이 개발 중인 이 4인승 에어택시에 관련된 개발 사업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요 부품을 좀 납품하는 구조. 양산 공급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요. 향후 UAM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회사에 관련된 이 사실이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한국거래소에서 관점에서 이게 공식 규정상에 해명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회사는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미확정 공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답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 답변과 미확정 그리고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인데 회사는 미확정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진행은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하나그룹 방산 계열의 통합, 한국판 로키드 마틴 꿈꾸다, 머니투데이발 보도였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7월 21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하나그룹 방산 계열의 통합,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회사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관계사와의 합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미확정 공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는 좀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이미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방산 계열을 통합하기 위해서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 중에 있다라는 예고편이 좀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방산 부분의 사업 부분을 합병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에 확정 공시가 좀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일단 이 방산 계열의 합병 여부가 사실이 아니면 뭐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했을 텐데 지금은 미확정 답변이기 때문에 이 방산 계열 이 통합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 즉 몸집 부풀리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된 공시입니다. 네, 공시 나온 두 건의 공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연일 좀 최고치를 찍은 다음 뒤로는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최근에 뭐 증시 흐름은 지수 조정에 따른 낙폭 부분이 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전일 종가제 45,650원 기록을 좀 했었는데 최근 1분 기조 실적도 좀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매출액은 13.7%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0.9% 좀 상승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좀 이뤄내지 못했지만 방산 부분에 하반기 수주 회복 가능성이 실적 회복의 좀 관건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기술력을 수반하라고 있는 이 회사에서 실질적인 양산에 관련된 이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에 수주로 이어지는 관련 사항들이 좀 부각된다면 이 중기 또는 장기 모멘텀 가치가 좀 충분히 수반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해보는데 지금 지수 하단 부분에서는 최근에 누리호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6월 10일 자, 이 구간을 사실상 뭐 재료 소멸 이후에 주가 좀 급락한 것처럼 좀 보여지지만 네. 이게 재료의 어떤 소멸 관점이라기보다는 지수 조정에 따른 낙폭 과대 현상이 사실상 이 종목도 좀 피할 수 없었던. 그런데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단에서 저점 확인을 좀 해주었던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42,0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동구간에서 보유자 관점에서 43,000원 구간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저는 지금 모아가도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41,000원에서 43,000원, 41,000원에서 43,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3분기의 방산 수주에 관련된 사업 이익, 즉 영업손익의 확대 부분이 이 추세 전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것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장이 시작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7월 22일 금요일장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이 된 만큼 바로 개장 시그널을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상승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오랜만에 웃었다는 소식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온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지수는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지금 하락 출발하네요. 약보합권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2,400선 지켜주고 있고 네. 코스닥은 0.18% 강보합권에서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언제부터 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출발을 했는지. 예, 지금 예상 지수 체결 제가 방금 전까지만 좀 체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상 이 다음 주 장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겠죠. 다음 주 26일, 27일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냐, 과연 울트라 스텝을 좀 단행할 것인가. 시장의 화두는 금리 인상일 텐데 지금 뭐 유럽의 경우에는 11년 만에 이 빅스텝을 좀 단행을 했었죠. 네. 다음 주 예상 전망치 저는 금리 인상을 울트라 스텝은 좀 너무 과한 조치 아닌가. 자이언트 스텝을 좀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고 해서 불확실성도 좀 완화가 돼서 인플레이션 회복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의 단기 상승으로 좀 작용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기저효과 관점에서는 한국과 다시금 금리의 격차가 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요인들은 이 증시 자금의 이탈을 좀 가속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우리 증시의 7월 말까지 조정은 좀 예상되는 흐름인데 일단 뭐 다음 주 추이에 따라서 이 하반기 지수도 좀 예측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하반기로 넘어가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음 주 FOMC 회의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장 오늘은 상승 출발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공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주인공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1971년 5월에 설립이 됐고 2019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탄소 소재, 원료와 제품, 내화물과 생석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주요 매출처 비중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4% 정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36%, OCI가 5%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컬과 관련된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최종본에 관련된 예고편이죠.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 공시입니다. 매출액은 전기 지난 1분기 대비 20.9%가 좀 증가한 8,03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2분기 대비해선 67.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52억 원을 달성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116.2%가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2분기 대비해선 55.1%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64억을 기록했는데 1분기 대비해선 2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선 37%가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이게 지금 배터리 소재 사업의 이 최대 이 효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시장의 어떤 예측치도 크게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해주면서 포스코 케미칼 지금 우려감이 좀 있었죠. 1분기에 사실상 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 특히 비철금속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이 네. 사실상 이 소재사의 이 원가 부담을 좀 가중시키면서 손익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예상치를 모두 깨고 사실상 이 예상보다 좀 깜짝 놀란 좀 실적 네. 발표를 하면서 3분기 그리고 4, 4분기 기조에도 충분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는 실적 발표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실적 발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계열사가 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연이어서 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포스코 계열사보다 조금 더 볼만한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일단 실적 기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 기조가 좀 있었는지 네. 여긴 해석이 좀 없는 것은요. 어. 2분기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8월 14일까지 반기 보고서 제출을 하죠. 반기 보고서 안에서는 양극재 또는 음극재의 매출 포지션, 즉 매출의 어떤 증감 비율에 대해서 좀 잘 표기를 좀 해줬을 것인데 네. 아직 이 내용만 갖고는 어떤 사업 부분이 고르게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었지만 네. 회사 측이 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좀 밝힌 바 있었죠.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극재 투자로 단행이 됐던 이 리튬 단가가 원가 부담으로 좀 작용된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게 판가를 바로 전이시키면서 오히려 원가 부담률을 오히려 판가를 높임으로써 영업이익을 좀 확대하는 어떤 전략적인 관점이 좀 통했던 것 같고요. 네. 양극재 사업의 이 수익성 부분에서 하이니켈 제품 비중이 91%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원가율 그리고 판가 전이 현상에 따른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두 번째, 음극재 사업 매출에 관련돼서는 이 배터리형 제품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금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려감을 깨끗이 좀 씻어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하반기에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어떤 이 경기 침체 국면 때문에 양산 대수가 좀 다소 감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치가 좀 나오곤 있지만 저는 글쎄요, 이게 일시적인 감소 요인을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소재주 관점에서는 그래도 전기차의 성장성을 우리가 감안할 때 충분한 캐파 확대에 따른 점진적인 어떤 매출 성장은 유효하지 않겠나. 회사는 지금 음극재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만 2천 톤 캐파를 2025년도까지는 32만 톤, 거의 뭐 4배 이상의 캐파를 좀 증설하는 투자를 좀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매출액 곱하기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음극재인데 근데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큰 원가 비중, 가장 많은 이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재는 양극재거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의 주력은 양극재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배터리 판매 호조는 사실상 양극재 원가 부담률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까지 네. 충분한 성장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련된 내용들이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양새예요. 차트만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적 기대감이 좀 일단 반영됐다. 선반영 효과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성장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주가가 좀 말이 되는가. 제가 이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큰 의문이 있습니다.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포스코 케미칼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한다면 저는 10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2023년도까지 사실상 캐파 증설했다는 관점. 우리가 단순하게 설비 투자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미 뭐 숫자가 나오는, 즉 양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낙폭 과대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보는데 네. 지수는 지금 최근에 어떤 2년간의 어떤 주가 추이 형태에서도 보더라도 지금 17만 원, 18만 원대보다 크게 하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의 사실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낙폭 과대 구간인데 실적 수반을 사상 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형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해봅니다.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요. 11만 원, 11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지금 매수하기 좋은 포지션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구간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시 종목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신규 접근 관점과 그리고 보유자 관점을 두 개 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을 좀 보고 계시다면 포스코 케미칼 전략도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늘 기업들의 공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금요일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이슈 때문일까요?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리비안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이어갑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지금 양 지수는 아까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코스피만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네요. 관련돼서 시장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이제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이제 끝난 미증시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이제 시장이 완벽하게 이제 정배열의 또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하나둘씩 약간 좋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에 간 가스관 밸브를 조금 열었다 하는 부분들, 또한 우크라 곡물 협상 타결, 이스탄불서 서명식 개최 예정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외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수들이 조금씩 이제 잡혀가는 그런 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경기 이제 실적 부분들,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에서 여태 보면은 반도체주 어떤 미 정부 지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육성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이 국산 방산 관련된 수출 호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나스닥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나스닥의 차트가 아무래도 선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나스닥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키포인트 부분에서 21선이 지금 이렇게 행보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61선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가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제 크게 계속해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바닥에서는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삼중 바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번 크게 올라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단기 급락 조정 이런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보여주다가 2차 상승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예외가 없이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10에서 15일 사이에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정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캔들 이론에 보면은 적산병이면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봉상 2, 3주가 양봉이면은 추세 전환, 일봉상에 2, 3일 상승이면은 조정이 있더라도 이거는 둘 다 조정이 있더라도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마지막 상승의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환율이 21선이 만약에 다음 주로 이탈이 되면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를 마치고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대략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은
이 전체 그 큰 흐름으로 보면은 오늘 리뷰안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한번 거래량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을 좀 개상승 동반한 상승들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요것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폴라리스 대원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16%를 많이 떴죠. 그래서 약간 신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후발 종목군에 지금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에코캡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여기 차트 쪽으로 보면은 단기 급등에 대한 절반 조정, 그리고 행보를 하다가 오늘 이제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장중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은 그 N자형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에코캡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어떤 종목군들 약간 그 시총이 약간 가볍지만은 삼진 L&D라는 차트도 나름대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의 내용으로 보시면 거의 한 삼각수렴 형태, 한번 급등했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21선 돌파에 이격이 좀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삼진 L&D도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리뷰안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으로 보면은 대유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전체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권에서 보면 투매가 일어나고 바닥에서 삼각수렴 형태를 띄고 21선을 돌파되는 시점에서 연달아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뷰안 관련된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상승의 어떤 그 섹터로 좀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흐름을 보면은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그런 종목군도 하나의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원격 진료,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또 하나 그 메타버스 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다음에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다시 한번 강세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61선이 이제 중요한 최근에 전체 하락에 대한 중심축에서는 이런 출발들이 일어나죠. 상승사파의 십자 도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제 비트컴퓨터 부분에서는 다소 약간 이익이 높은 부분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이제 초기에 어떤 종목에서 보면은 유비케어라는 종목군도 나름대로는 이제 상승사파 십자 도정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본격 출발의 과정, 그다음에 주봉상 2, 3주 양봉이라는 것들을 설정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상승 국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최근에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군 중에서 아주 IB 투자, 그러니까 창투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죠. 이런 이제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창투사의 순환매를 현재 접근을 좀 하는 것들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투사 쪽에 흐름들을 보시면은 우리기술투자가 약간의 대장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5일선 오늘 5일선을 지지받고 이제 가는 부분들 현재 이제 보시면은 5일 주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5일선이 있으면은 이런 흐름을 좀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5일 주기가 형성이 되고 이제 터닝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 얼마 전에서도 장대 양봉의 중심축에 지지를 해주면은 현재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상승 초기에는 5일선 눌림목이 또는 5일 주기 사이클이 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재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 이제 방산주 쪽에 어떤 그 실적 현재 호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 이제 폴란드 관련된 K2 전차의 300 현재 약 1000여 대 쪽 규모로 보면 약 17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초기 예상하고 있는 180대를 훌쩍 뛰어넘는 3차 수주의 전체 물량을 확보를 좀 해주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은 삼각수렴형 형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흐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재 폴란드 외에 동육 국가의 확산 가능성, 수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피 0.23%, 코스닥은 0.6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전일의 좋은 분위기가 아직 꺼지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았죠. 유럽의 22, 50bp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의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22의 금리 50bp는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도리어 22, 50bp 나와도 시장은 상승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물론 전일에 많이 올랐죠. 외국인도 많이 매수를 했고 지수도 잘 오르면서 2,400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가면 좋겠지만 오늘 시장은 어제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루 매도했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4천억 이상 순매수 매수 금액도 굉장히 컸죠.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어제의 순매수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매수 금액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지금 327억인데 전기전자 418억.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있는 최근에 분위기 가장 좋았던 2차 전지와 반도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이었는데 다시 상승으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이 좋은 장의 모습은 전약 후 강입니다. 앞에 이 시장의 앞쪽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좋은 시장의 모습인데 그런 시장의 모습을 물론 장 초반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까지 펼쳐봤다라는 게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승은 크진 않지만 주말도 껴있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는 매수세도 있어서 상승폭이 크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순매수라든지 이 하락에서 상승을 돌렸다든지 이런 좋은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오늘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코스피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31억 원어치 정도 지금 현재 순매수세가 잡히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장 초반에는 이 전기차 관련돼서 테슬라 소식 때문인지 리비안 관련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 어느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네, 오늘 사실은 뭐 시장 상승은 하지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가 않죠. 도리어 개별 종목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개별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의 특징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LG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죠. 휴대폰 카메라. 를 중심으로 한 이런 카메라 관련된 모듈 관련된 종목인데 삼성에 삼성 전기가 있다라면 애플에는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경기가 좋지 않아도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좋지 않아도 이 어느 정도의 판매량과 마진율을 유지하는 그런 이 종목, 이 휴대폰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아이폰에 LG 이노텍이 들어가면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좀 더 고마진이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나오면서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4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LG이노텍도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도 공포감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뭐 5%라든지 10%라든지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적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과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종목별로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 한 일주일간 놓고 보면 시장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면서 이성적인 시장에 대한 모습들의 이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LG이노텍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데요. 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실적 좋았지.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괜찮지.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주가는 매력 있는 포인트, 그만큼의 주가 떨어진 만큼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이노텍처럼 좀 호실적이 기록이 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들, 상승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이렇게 실적이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 많이 반응을 하고 뭐 반도체가 사실 대부분이었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LG이노텍도 이제 시장이 이성을 차렸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상승에 대한 뭐 폭도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징주로 LG이노텍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의 특징을 좀 반영한 특징주는 LG이노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애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LG이노텍 좀 주가 부진을 겪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LG이노텍 꼽아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매매 시그널 종목 이 전기전자에서도 이것도 골라봤는데 삼성 SDI입니다. 사실은 전기전자 섹터를 최근에 뺄 수가 없죠. 최근에 가장 분위기 좋은 섹터를 골라가라면 반도체랑 2차전지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이 대장주들이 다 전기전자 섹터에 속해 있고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까지 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이 네 종목 가장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차전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전일 테슬라가 호실적도 기록을 했고요. 전망치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10% 오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근데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었죠.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반도체와 2차전지 미국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국내 시장이 이어받아서 좋은 분위기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상승하다가 중간에 우려감이 한번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 좀 더 고민해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2차전지 성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이 우려감을 했습니다. 우려감을 가졌는데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에 증설하죠. 그리고 삼성 SDI도 또 증설을 합니다.
이 증설에 대한 결정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줄어들지 않고 좋아집니다라는 부분들을 이 증설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상당히 좀 아래쪽에 있고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향후에 대한 전망성,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 호조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자리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매매 시그널주 삼성 SDI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0.7%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종목에 대한 설명 덧붙여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0.23%, 0.65% 정도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인데 이 정도면 저는 선방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업사부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에 이 정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며칠째 연속적으로 상승이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정도는 올라와야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좌가 조금은 좀 개선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올라도 내 계좌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구간이 있고 더 올라가야만 이제 조금 더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가거나 또 한 번만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까지 끄집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그나마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되실 텐데 지금쯤이 그러지 않을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날보다는 내 계좌에 어떤 수익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에 저렇게 선을 그어드렸었고 한 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수렴이 끝나면 방향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대신에 평범하게 움직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당히 세게 올리거나 상당히 세게 밀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중인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어느 한쪽이 힘이 소멸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기는 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 부분들이 또 어찌 보면은 어떤 많은 부분들에서 그 악재가 다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악재적인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는 뻔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안 들린다, 한때는 이제 안 들린다 하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이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이제 왼쪽이 코스피고요. 이쪽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거의 똑같이 제가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고 한번 미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걱정스러웠는데 지금은 확실히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대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움직여주는구나. 그렇죠? 이 코스닥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제대로 올라가 주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 어제 현대차랄지 오늘은 또 기아, 현대모비스 등등 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공급 부족이다, 뭔가가 지금 계속 대기 중 밀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못 팔아서가 아니라, 그죠? 안 팔아서라는 부분이 더 맞을 수도 모르겠어요. 생산이 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가 어느새 현대 기아 그룹이 매우 수준 높은 그런 차량들이 나오고 있죠. 소개가 많이 되고 이번에도 아이오닉 6랄지 그다음 모델들도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그러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뒷받침을 해주니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업종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눌러주면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자동차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계속 좋았는데 이제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했어요. 오늘 이제 기아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하죠. 기정사실화 이렇게 되면 뭐 뺀딱 꽃불리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까지가 자동차를 보고 조금은 비중적인 부분들은 좀 한번 들여본다거나 이제 라인들 익절 라인이나 이런 것들 정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이제 매수 부분들을 노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일단 드려봤습니다. 시장 지금 뭐 20에서 이미 빅스텝으로 그 금리 인상할 거야. 그렇게 좀 마찬가지로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빅스텝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시장 충격은 뭐 그렇게 나오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뭐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국가들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22도 11년 만에 그죠? 그다음 우리나라도 1,300원 이상 올라간 게 13년 만에 물가지수는 지금 40여 년 만에 뭐 미국도 유럽도 캐나다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들을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악재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뭐 사람들은 혹은 인류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 분위기일 거다. 이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다만 이번 목표치는 엄청나게 위에 놓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2,450포인트를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근접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 시장이 약하다면 그것도 안 된다면 2,422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한번 반등이 3일 동안 세게 나왔을 때 그때 고점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좀 오늘도 많이 근접을 하고 차시점 매물들이 좀 나온 것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422포인트 이상으로 갈 때에는 확실히 우리가 좀 현금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게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눌렀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시 올라갈 때는 주도주 지금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종목들은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가고 눌렀다 다시 갈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 섹터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뭐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 또 LG 생활건강도 지금 완전히 주도주는 아니지만 지금 오늘까지도 또 고점을 올려놓는 상황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 LIG 넥스원도 여러분한테 이번에 최근에 또 설명드리고 나서도 지금 또 오늘 고점을 또 갱신한달지 이런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올랐다 내려올 때에 그런 주도주 다음에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다음 선수를 잘 골라내는 게 상당히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자동차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봐야 되는 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사부님의 그 날카로운 눈에 오늘 걸린 종목이 있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종목 혹시 보고 계시는 것 계실까요? 네,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자동차는 이제 오늘 정도에서 실적 발표들이 나오게 되면 밀리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현대차 발표 먼저 하고 올려버리면 다음날 기아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좀 있어서 아마도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자동차를 보는 게 좋겠고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제도 뭐 우리가 교육주나 이런 것들 올랐는데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먼저 쭉 올랐었어요.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혹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쭉 한번 올라갔던 움직임들이 있었고 어제 같으면 이제 아예 또 다시 돌아다니지 말자. 웬만하면 우리가 각자 조금은 서로 조심하자.
그래서 뭐 학교 부분들에서도 자율적으로 지금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게 되다 보니까 뭐 교육주랄지, 뭐 게임주랄지, 뭐 메타버스 관련주랄지 이런 것들이 좀 올랐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 바퀴가 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진단 키트부터 다시 시작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 눌림목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렸다가 참 좋게 올랐던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며칠간 계속 눌려졌죠. 이건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했고 지금에 와서 왔다 갔다 눌러주고 있는데 이제 21선과 61선에 근접해 갑니다. 그렇죠? 21선과 61선에 상당히 근접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서 12만 5천 원까지 혹시라도 더 눌러준다라면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담아보는 건 뭐 지금쯤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렇지 길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떨어진 진폭에 비하면 아직 올라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그 정도 구간에서 매수 부분들을 한번 해본다라면 그 다음 올라갈 때 또다시 한 15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잡고 대응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제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에 강국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삼성에서도 삼성 바이오를 만들 때 다음에 차세대 미래 먹거리가 바이오 쪽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장중의 매매 시그널 모두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더 바쁜 다음 주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